자, 오늘 11월 6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했지만 코스피의 흐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신규주들의 움직임은 활발한 상태이며 오늘 상장한 소록수란 종목이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동성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주들이 왜 오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주들은 테마를 이루어서 아무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돈들이 갈 곳이 없거나 하락장에서 신규주들의 테마가 눈에 띄는데 이렇게 불꽃놀이 하다가 시들해지고 또 죽쓰고 나서 모두가 잊고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신규주들 대박장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는 것이며 그 누군가가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십 %의 손실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신규주 매매는 이제부터 분봉을 보고서 들어가는 초단타가 아닌 이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긴 하지만 편하게 올라주는 그런 상승 위주의 변동성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위협적으로 한 방에 마이너스 10%라든지 하루 만에 20%라든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면 저는 그 종목이 하루에 30%씩 움직인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수부터 보고서 중요한 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괜찮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양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했지만 코스피의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캔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 캔들로 인해서 하락을 결정짓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조건 양봉으로 마감해 주게 된다면 증시가 올랐던 구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선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면 더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버텨주면서 이 양봉을 다시 잡아먹지 않고서 무조건 그 다음 캔들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상승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고점 돌파형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좋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기도 그렇고 주말도 껴있기 때문에 주식을 좀 억지로 보유하기보다는 좀 확실하다 싶을 때 비중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런 수급은 이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너무 뻔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나간 뒤에도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 주냐 아니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랐던 구간을 아무렇지 않게 깨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것이며 외국인들이 나감에도 이 지수가 잘 버텨주고서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계단식 하락에서 벗어나서 다시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단기간에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게 이때까지 유지가 되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1000억씩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결국에 나갈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변수에 대응을 한다면 매매를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신나게 사주었으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사주는 애들이 아니라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기대하기가 힘들고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오늘 좋게 마감을 했으며 상승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둘 다 무너진 게 아니라서 오늘 코스닥에서 음봉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만약에 코스피도 코스닥과 비슷하게 양봉 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잡아먹으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다면
안 좋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코스피가 살아있고 코스닥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수급이 나갔기 때문에 이 캔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규주를 매매했을 때 순식간에 깡통 찰 수가 있습니다. 소록수가 2배 뻥튀기 된 다음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장 초반에 다른 종목에서 집중한다고 원래 신규주들을 시작하기 전에 동시호가를 챙겨보는데 소록수를 깜빡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때 VI가 걸리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배 뻥튀기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면은 VI가 걸리지 않고서 바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VI가 걸려서 20% 뭐 30% 이렇게 높여서 시작을 했더라면은 좀 힘들었을 텐데 아예 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3천억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신규주 분위기가 저도 여태까지 단체로 이런 강기는 처음 봐서 소록수도 오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2배 뻥튀기 된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희박한 확률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2배 뻥튀기가 되었지만 바닥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최대한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마를 이루어서 단체로 아무 이유 없이 올랐는데 신규주들 주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반짝였다가 하루 정도 하락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또 올릴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이런 거 잘못 잡았다가 순식간에 깡통 찹니다. 박셀 바이오 보시면 10만원까지 터치했는데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가 쌓여 있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또 상한가가 나와서 13만원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으며 또 반대로 생각해서 한 방에 하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점점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하락했을 때 1%, 2%가 아니라 기본 10%라면은 그거는 좀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라도 고점에서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크게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차트가 무너질 수가 있으며 한 번, 두 번 더 해먹겠다 하면은 더 올라서 마지막 잔치를 한다던가 저도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 투자 경고,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이거는 초단타로 대응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초단타라도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도 장중에 24%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또 보합까지 갔다가 이렇게 3%.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오르기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목들 고점에 들어가서 무조건 오를 생각보다 내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입는지 대충이라도 계산해 본다면 무서워서라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봤던 종목들인데 거래대금 상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기술투자 당연히 고점 뚫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쫄보라서 정말 조금밖에 먹고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기술투자 장중에 2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 뚫어주고 거래대금이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또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주는 제외를 시키고 신규주와 미국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은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레믹스도 장중에 신나게 2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6%. 이건 뭐 도박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 매매 자체가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볼 것도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데,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게 된다면 한번 미끌렸을 때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미끌린다면 이 사람 심리가 내동매매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 매매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의 종목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그 중에 시젠은 지금 중요한 가격이 27만 5천 원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게 힘이 없다면은 여기서 쭉 미끌릴 것이고 다시 힘이 있다면은 28만 원 회복해서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수급이 나왔으며 JP모간 주가나에 주가가 다시 28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건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외국인의 주도 없이 단순히 주가가 다시 28만 원을 뛰어넘어서 이 음봉을 회복해 준다 싶으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신규 상장주, 센코 역시 신규 상장주 26%까지 올랐지만 4%. 이런 종목들 보시면 누군가는 다 고점에 물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20%, 센코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0%. 고점에서 거래량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 물리는 것입니다.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사람은 없을 텐데 진짜 욕심을 그만 부리고 다음 버스를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할 거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LG화학, 저는 LG화학 하면 생각나는 게 이때 선반영된 가격인데 9월 17일 가격입니다. 이때 시가가 67만 1,000원. 그리고 저점 이거 두 개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회복해 준다면 강한 상태, 떨어진다면은 회복해 주지 못하고 다시 저점까지 떨어진다면 약한 상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에 강한 상태가 되어서 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초기에 상승을 놓쳤다면 따라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자, 제가 공략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녹십자인데 수익은 내지 못했습니다. 보유자라면 당연히 정말 최고의 종목이지만 단타 입장에서 오늘 40만원 이거 뚫어줄 때 차트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들을 공략하는데 여기서 40만원 뚫어줄 때 진입했다가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됐고, 오후장에 또 다른 종목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서 마지막에 좀 크게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본 종목들이 KPX 생명과학,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 생명과학에서만 잠깐 매매를 하고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공략을 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주말을 편하게 보내고 나서 그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판단해 지금 증시가 탄탄한지를 생각한다고 생각이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지금 중요한 자리 14,000원 돌파해서 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700원이나 멀어졌는데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건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미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서 그 전에 고점들을 뚫어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만 제대로 붙는다면 장중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종목이 셀리버리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제 이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바로 나왔으며 지금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증시가 탄탄한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도 오늘 상승이 나왔으며 그 전에 고점 뚫어주니까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케미칼, 녹십자 둘 다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서 좀 천천히 들어갈까 싶어서 오늘 구경만 했습니다. 시초가에 욕심이 나긴 했지만 들어가진 못했고 5만원 근처에서 강하게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지만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된 지지 없이 무너지는 거 보고서 오늘 매매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소룩스를 오늘 신경을 못 쓴 게 이 하나솔루션 시초가에 주목을 한다고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거 집중해서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5만원과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에 일단 눌리는 것을 봤다가 주가가 다시 시초가를 강력하게 회복해 준다 싶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종목에서 집중한다고 오늘 소록스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태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됐었고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마이너스 2%, 3%가 아니라 1% 미만에서 마감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한 방에 쭉 빠진 게 고름 짠 것처럼 시원합니다. 저도 지금 매수한 종목이 있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유지가 된다 싶을 때 그때 종목 수를 늘려서 비중을 좀 크게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